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시간은 많은데 뭐 하지? 특히 은퇴하신 분들,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일도 정리됐는데 막상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심심하다는 분들 많죠. 그런데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간단한 도시락 하나 싸서 지하철을 탑니다. 딱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 방향을 정하죠. 목적지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공원이든 전통시장이든 조용한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든 내가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새롭고 삶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오디오북에서는요,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줄 현실적인 방법 10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어떻게 일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지, 지하철만 타고도 하루가 얼마나 다채로워질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온 이야기와 함께 나눌 거예요. 각 항목마다 실제로 제가 다녀본 곳과 경험담, 소소한 팁까지 곁들여서 말이에요. 자, 그럼 지하철 당일치기 인생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실까요? 첫째, 지하철 노선을 여행지로 바꿔보면 매일이 새로워져요. 대부분 지하철은 출퇴근용, 약속 장소로 가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지만 그 노선 하나하나에도 재미있는 장소가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1호선을 타고 수원역에 내려서 화성행궁까지 천천히 걸어가면 역사와 풍경을 동시에 느낄 수 있죠. 또 6호선의 보문역에서 내리면 한성대학교 주변 골목길이 조용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맛집과 카페들로 가득하고요. 9호선의 선유도역에선 강변 산책로와 선유도 공원이 연결돼 있어서 하루 종일 걷기 딱 좋답니다. 지하철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가 다녀보지 못한 수많은 동네와 골목을 연결해주는 마법 같은 길이에요. 지하철 노선도 하나 펼쳐놓고 오늘은 어디를 내려볼까 하고 손가락으로 찍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설렘으로 시작돼요. 둘째, 목적지를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여행의 진짜 매력이에요. 우리는 평소 너무 계획적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무 계획 없이 지하철을 타고 출발해보면 예상치 못한 풍경과 만남이 큰 선물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어느 날은 그냥 앉고 싶은 자리가 생겨서 그 열차를 탔는데 우연히 도착한 곳이 개화역이었고 그 근처에 있는 서울식 물원에서 한나절을 보낸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날은 잘못 갈아탄 덕분에 당산역에서 내려 당산나무 쉼터를 우연히 발견했고 아주 조용한 평화로움을 느꼈죠. 심지어는 역 주변 시장에서 맛있는 어묵을 먹다 상인분과 수다를 떨며 하루가 금방 가버린 날도 있어요. 이런 우연성, 즉흥성 속에서 진짜 여행의 묘미가 생겨나요. 아무런 계획 없이 떠나는 하루, 상상 이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셋째, 지하철 당일치기 여행의 또 다른 재미는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인터넷에 유명한 맛집 말고요. 그냥 내가 내려서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동네 분식집이나 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 이런 데가 진짜 보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4호선 미아 삼거리역 근처의 한 칼국수집은 간판도 허름하지만 손맛이 끝내줬고요. 선 이수역 인근에는 고등어 조림 정식으로 하루 손님이 꽉 찬 백반집이 있었어요. 또 5호선 강동역 근처의 시장 골목에선 찹쌀 도넛이 아주 쫀득하고 고소해서 일부러 다시 간 적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내 입맛에 맞는 숨은 식당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재미는요, 진짜 여행 못지않은 기쁨을 줘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먹는 평범한 밥 한 끼가 오히려 더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넷째, 오래된 골목을 걷는 재미는 정말 따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묵직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주택가 골목, 낡은 담벼락과 담쟁이 넝쿨,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오래된 찻집 같은 공간들은 마치 시간을 천천히 걷게 해주는 느낌을 줘요. 예를 들어 2호선 낙성대역 근처에는 정겨운 골목길과 작은 박물관, 벽화가 어우러진 조용한 길이 있고요. 3호선 독립문역 주변은 서대문역 무소부터 역사적 장소들이 이어지며 차분하게 걸을 수 있어요. 또 6호선 응암역 쪽엔 시장과 오래된 연립주택 사이로 따뜻한 풍경이 숨어 있어요. 그 골목을 걷다 보면 꼭 무슨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괜히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처럼 속도가 빠른 세상에서 일부러 느리게 걷는 그 시간, 그게 바로 힐링이죠. 다섯째, 도심 속 공원은 진짜 보물 같은 쉼터예요. 지하철역 근처에 숨겨진 공원이나 작은 산책로는 사람도 많지 않고 도시의 소음을 살짝 피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어 9호선 양재시민의 숲역 근처에는 넓은 잔디밭과 나무숲이 있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 책 한 권 보거나 도시락 까먹기에도 최고죠.
또 5호선 광나루역에서 조금만 걸으면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데 강변 걷는 그 느낌은 말로 다 못하죠. 그리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뒤쪽으로는 관악산 초입이 있어서 가벼운 등산도 가능해요. 이처럼 지하철 하나만 타고 가면 조용하고 푸른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돈 안 들이고 시간 크게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여섯째, 지역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박물관이나 기념관 같은 데는 일부러 큰맘 먹지 않으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장소들이 가는 길 한복판에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1호선 종가역 근처엔 서울역사박물관이 있고 3호선 안구역에선 인사동길과 전통문화체험관들이 연결돼 있어요. 또 6호선 효창공원 앞역은 효창공원이랑 독립운동 관련 역사관이 가까워서 아이들 데리고 가기도 좋고요. 이런 곳들은 입장료도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아서 부담 없이 들를 수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이런 곳 들러도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기분이 들어요. 일곱째, 지하철 여행은 마음이 막힐 때 생각을 정리하는데 정말 탁월한 방법이에요. 단순히 창밖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생각들이 하나씩 정돈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음이 뒤숭숭하거나 누군가와의 갈등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할 때 저는 그냥 아무 방향이나 정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요. 그저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앉아있으면 그 자체로 명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은 분당선 타고 종점까지 가는 동안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렸고 또 어떤 날은 강변역에서 내려 한강을 바라보며 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냥 플랫폼에 앉아서 열차 오고 가는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될 때가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조용히 생각하고 싶을 때, 멀리 떠나지 않아도 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할 때 지하철 여행은 최고의 친구가 되어줘요. 내 안에 복잡한 생각들을 꺼내 정리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부담 없고 자유로운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여덟째, 일상의 소소한 목표를 만들면 하루가 정말 달라져요. 그냥 막연히 걷는 것보다 오늘만의 미션 하나를 설정해두면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지하철역 3군데에서 조용한 카페 찾기라든지 역마다 벤치에 5분씩 앉아보기 혹은 새로운 동네 서점 하나 찾아보기 같은 미션을 스스로에게 줘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목표가 여행처럼 느껴지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줘요. 예전에 저는 서울 속 숨은 계단길만 모아서 걷기라는 미션을 정하고 독립문, 개화, 남영 쪽 골목 계단길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계단 위에 앉아 쉬면서 보이는 풍경은 낮은 데선 절대 볼 수 없는 감성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날엔 역마다 시장 음식 하나씩 사 먹기라는 미션을 해봤는데 신설동에선 만두, 망원에선 순대, 서울역에선 호떡 그렇게 한 끼를 완성했죠. 이렇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만 정해두면 아무 의미 없던 하루가 특별한 미션 수행일지로 바뀝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 의외로 크답니다. 아홉째, 혼자 하는 여행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이 자유로움에 푹 빠져들게 돼요. 처음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걷는 게 좀 쓸쓸하고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몇 번만 반복해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편한 시간인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타고 혼자 성북동 골목을 걷다가 오래된 찻집에서 차 한 잔 마셨던 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던 그 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또 어떤 날엔 책방에 앉아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왔고 또 어떤 날엔 노트에 시 한 편을 적어가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나를 가장 잘 챙기는 시간.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런 혼자만의 지하철 여행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혼자이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여행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째, 결국 지하철 여행은 단순히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아주 멋진 연습이에요.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였어요.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무료함을 떨쳐내고 싶어서 무작정 지하철을 탄 날도 많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짧은 당일치기 여행이 내 하루를 나아가 내 삶 전체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예를 들어 하루의 시작이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어디 가볼까 바뀌는 순간 일상 속에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반복되는 지하철역 풍경도 어느새
나만의 루틴과 추억이 쌓인 장소가 되었어요. 자주 내리는 역 주변에서 단골 가게도 생기고 인사 나누는 시장 상인분도 생기면서 이 도시가 조금씩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여행이 특별한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를 내가 주도했다는 감각을 주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바쁜 세상 속에서 혼자만의 속도로 천천히 살아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지하철 여행은 그래서 그 자체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연습이자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작은 습관이에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내가 되는 방법. 그게 바로 이 여행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이 멋진 습관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갈 곳이 없다고 느꼈던 그 마음, 이제는 갈 곳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셨을 거라 믿어요. 오늘은 지하철 당일치기 여행을 통해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내는 10가지 방법을 함께 나눴어요. 첫째, 지하철 노선을 따라 새로운 동네를 여행하듯 걸어보고. 둘째, 계획 없이 떠나는 하루의 즉흥성과 설렘을 경험하며. 셋째, 우연히 발견한 동네 숨은 맛집에서 따뜻한 한 끼를 즐기고. 넷째, 오래된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의 속도를 늦춰봤죠. 다섯째, 도심 속 숨겨진 공원과 한강길에서 자연과 만났고. 여섯째, 문화와 역사를 품은 박물관과 기념관에서 지식과 감동을 느꼈고요. 일곱째, 생각이 복잡할 땐 조용히 지하철에 앉아 마음을 정리했고. 여덟째, 작은 목표를 정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아봤어요. 아홉째, 혼자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자유롭고 깊이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지. 열째, 결국 이런 지하철 여행이 우리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자극이 되길 바라요. 이제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가볍게 지하철 한 칸에 몸을 싣고 나가면 세상이 생각보다 넓고 따뜻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제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가 내 하루의 첫 문장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배낭 하나 메고 카드 한 장 챙기고 편한 신발 신고 지하철에 몸을 실어보세요. 생각보다 멋지고 생각보다 따뜻한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웃음과 따뜻함을 더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자주 찾아올게요.